과학관과 또 지방의 여성과학기술회하고 한국과청의 대구지역연합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화학을 했고 화학 중에서도 물리화학을 했거든요. 화학을 하다 보니까 물리가 재밌어가지고 물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부전공은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연구를 잘하게 하고 그것이 활용되는 이런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해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 가서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고 와서 계속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출연 정책, 뭐 산업발전 전략 이런 걸 하면서 국제협력도 했고 화학연구원 제가 본부장관 8년 하면서 그 원래 홍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걸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실을 과학 확산실로 바꿔서 이런 과학문화 활동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라는 거를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넣기 위한 작업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산업적인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가 결국 이 너무 재벌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경제 사회 구조가 뭔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다 해서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또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근데 과학기술 정책이 너무 중앙중심적으로 돼 있다. 이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5, 6년 동안 씨름을 해왔고 국가 출연연 25개가 있는데요. 한 5조 정도 씁니다. 거기에 왜 상위단체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인데 거기에 또 한 2년 제가 지역혁신 추진단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녔거든요. 대구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로 지역을 살릴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화두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일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이런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싱크탱크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작년에 설립을 했고, 저 9월 달에 3년 임기 초대 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연하러 온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고민,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아마 대구에서도 비슷한 씨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로서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이름은 과학산업진흥원인데 영어로 디스텝이거든요. 키스텝에서 따긴 했는데 좀 다릅니다. E가 원래는 이벨리에이션 플래닝 뭐 이런 건데 E가 엔터프라이즈, M 피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과 사람, 기업과 사람, 산업과 도시를 위한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영어 이름을 저렇게 지긴 했습니다. 이제 소개고요.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로 안 하고 포스트 팬데믹으로 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변이도 나오고 새로운 놈도 나오고. 근데 팬데믹은 잡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방역을 지키고 예방을 하고 백신과 치료제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팬데믹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팬데믹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잡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또 다른 팬데믹이 오지 않으면서 지역을 살릴 거냐,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지역의 혁신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팬데믹이 있었죠.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패스트균이 확산이 됐는데요.
1억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안 됐거든요. 유럽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3억 중에 1억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문명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태인데 이런 거죠.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드니까 이런 오물, 쓰레기, 인프라가 부재하고 질병에 이제 취약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확산이 된 거죠. 근데 그 흑사병을 거치면서 기존의 이런 봉건 제도 이거 가지고는 여기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봉건 질서가 붕괴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제국주의, 야 우리가 좀 땅을 넓히자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콜레라가 옵니다. 콜레라 때는 사실 흑사병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 공중위생,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하면 기술로 이 문명을 이어갈 거냐 이런 고민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스페인 독감이 와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든가 보건의료 체계 현대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인데 6월 말 현재 사망이 한 38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2,000명 정도, 치명률이 2.6%인데요. 요런 팬데믹의 치명률보다는 다행히 낮은데 확산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똑똑해진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온텍스트 기술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을 혁신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고민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더욱더 이 지역의 어떤 자립 능력, 혁신 능력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그 한국식 성장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는 제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중소기업은 여기 수직 계열화되고 R&D를 했는데 이걸 도와주는 R&D를 한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 다 주력 산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은 고용이 잘 안 늘고 중앙정부나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양극화가 커지고 이제 이런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성장 구조,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이, 아까 지역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과학기술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 중앙 중심의 정책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역 혁신 역량이 취약한 거죠. 구조적으로.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대한민국이다. 이게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수도권이 지금 엄청나죠. 인구가 지금 수도권 인구가 여기 보면 주민등록 인구인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수도권이 한 8배 되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그 8분의 1 되는 면적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거기만 계속 발전한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죠? 그 속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대전, 세종, 충청을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보니까 한 3% 되고 경북을 합치면 5.7이잖아요. 한 8.7, 조금만 키면 10% 된다고 치고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거냐가 이제 수도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도권이 51.8%입니다. 51.8%.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정부라기보다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지역주도 혁신을 강화하자. 제목이, 제가 지금 지방과학기술협의위원인데 거기서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짭니다. 5년 단위로. 지금이 5차거든요. 4차 때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도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3대 전략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지역의 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의 성장체계 고도화.
그래서 6차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지역 주도성을 대폭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지금 모이셨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돼요. 이제 전 그러거든요.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제가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지역주도 발전으로 바꾸자. 그래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확충하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산업부 중기부 쪽에서 지역 주력 산업을 해서 여기 보면 대구가 에너지, 의료, 기계 소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요거 말고도 지금 이제 많죠. 대구 제가 이제 쭉 최근에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의료 산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첨단의료재단이 만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의료 분야가 굉장히 크고 있고, 에너지 분야도 그 ICT 분야, 로봇, 이런 쪽이 저기 대구가 다른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물론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뿌리 산업이나 기계 산업이 받쳐주고 있는데, 요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과학 기술로 가고 있는 거고, 기존의 산업을 변화시켜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산업만이 아니고 도시를 놓고 봐도 도시를 바꾸는데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시티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과학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과학 기술이 없이는 산업도 도시도 뭔가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제 결론이 그거는 거죠.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내놓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이런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이런 지역 기관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지역의 자산을 분석을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중앙정부가 그걸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이제 되고, 탄소 중립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탄소 중립을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이걸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중앙과 지역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뭔가 코로나19 대응해주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대응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 시민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유엔에서요.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요 SDG라 그러잖아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냈는데, 그 중에 11번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과학 기술로 해결할 거냐, 이게 전 지구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말씀드린 거는 뭔가 지역의 산업, 도시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커져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국가주도, 대기업주도, 수도권 주도라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역을 어떻게 지역을 위한 정책을 피는데 중앙에서 지역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화와 흐름의 양상을 국가와 중앙의 정책이 못 쫓아가는 이런 갭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서 이걸 중앙을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내놓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좋겠느냐.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R&D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R&D 투자할 때는 R&D 해놓으면 언젠가 이게 사업화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형적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이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그걸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강화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디가 돼 있고, 이런 어떤 장소와 어떤 자연환경, 인간 인재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지식의 이런 지식과 문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요거를 다 잘 되도록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한 정책적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그렇게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구조 변화, 산업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환경 변화, 코로나19, 새로운 ICT 기술,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산업이 계속 선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이거 핵심인데요. 이런 산업을 대구의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을, 또는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커가려고 하는 산업들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잘 전환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론 연구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구에서 볼 때 이런 지역 산업의 혁신 시스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질문들을. 그래서 대구의 통계 분석 공유, 역량, 전략과 의제, 공간, 인재 역량,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떻게 지식이 어떻게 교환되고 소통되고 창출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R&D 생각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R&D 하면 산업을 위해서, 기술하면 뭔가 산업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사회적 이슈가 이거를 대응하는 순간 사회 보건의료 시스템, 과학기술 대응, 백신 치료제, 이런 진단기기, 우리나라 그 진단기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백신 치료제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사회적 이슈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해결하라라는 요구가,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럼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보는 접근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시장, 이런 문화, 과학, 기술, 산업, 이런 정책들이 이게 어우러지면서 뭔가 T1에서 T2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지역에 그동안 구축해 놓은 어떤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자, 대구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길게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대구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이게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지역에 대입해 보면 지역에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의제들이 보이는 거죠. 이걸 과학기술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기반 과학기술 연결, 대구의 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학기술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런 중장기적 사회혁신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화두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기술과 산업, 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이제는 정책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어떤 정책을 건드리면 그게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를 건드리면 거기서 기업이 생겨서 사회로 가는, 이런 산업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런 정책과 행정, 사회적인 이슈들, 과학기술, 산업,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게 산업을 놓고 보는데, 이런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키우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지에 투자하는 거를, 예를 들어 사회 문제가 있어서 복지에 넣잖아요. 복지에 투자하는 걸 기술과 연결하면 소셜 벤처가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깁니다. 요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든요. 일본의 기업들이 완전히 그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 기술과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일본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탄소 중립을 해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기술을 넣으면 기업이 생기고 사회도 바뀌지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서 산업이 생기면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이제 이 구조를 지역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이거를 하기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지역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인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 접근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융합입니다. 융합. 이게 미국 건데요. 미국에 보면 10년 단위로 바꾸고 있어요. 미국에 보면 여기 처음에 나노로 시작해서 나노, 바이오, ICT,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렇게 MBIC 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for Society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합니다. 유럽은 이게 인문사회까지 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융합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요즘 기업도 만나보면 기업이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가려면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과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이 분절된 지식들, 이과 문과 나누고 이과도 막 분야별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융합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 특히 이 지식 생산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학연 따로 해서 가끔 만났는데 이제는 산학연이 많이 해서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요. 지금 최근에 정부 사업도 그런 게 많아졌고 그래서 아예 산학연이 모여서 무슨 공유 교육 프로그램 하고 취직하고 이런 걸 패키지로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융합을 해보고 이런 방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를 이제는 초분과 학문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대구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융합적이고 새로운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끊임없이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각자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가끔 만나서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융합과 협업 모델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방향은 지역혁신을 위한 과학문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이 과학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역혁신을 연결하는 문화가 있는가? 대학에서 계속 연구만 하고 교육만 하고 연구소는 계속 연구만 하고 지역의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산업은 어려워지고 도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들을 산업과 도시 문제로 연결해서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의식이 쌍방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재, 과학기술과 지역의 인재를 존중하고 육성하는 문화가 있는가?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 사회혁신, 공공서비스 혁신, 행정의 과학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가? 상호 신뢰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있는가? 시민들은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믿는가? 과학기술을 문화로 즐기고 체험하며 상상력 높이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고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과학관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학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인프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성 과총 있고 굉장히 그 주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혁신의 토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그냥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물론 저희 대전에서도 이걸 갖다 놓고 굉장히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 간의 연합이거든요. 지역 간에.
이 대전 충청을 따로 띄고 대구 경북을 따로 떼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지역혁신하는데 부족한 거는 대전에서 연결하고 저쪽 호남에서 연결하고 수도권하고 연결해서 부족한 거를, 근데 지역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다 갖다 쓰고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특히 지역 간의 연합, 저는 우리 대도시 중에 대자 들어갔는데 대전하고 대구 있잖아요. 우리 대전하고 대구가 잘 연합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혁신의 모델을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야 저거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